여보, 커피 좀 더 내려줘. 김미영 45은 부엌에서 남편 정수호 48의 목소리를 들었다. 늘 그랬듯이 20년 결혼 생활 중 몇천 번도 더 들었을 그 목소리. 미영은 원두를 갈며 생각했다. 오늘도 똑같구나. 거실에선 수호가 신문을 펼친 채 앉아 있었다. 정장 바지는 다림질이 완벽했고 구두는 어젯밤 미영이 닦아둔 것처럼 반질반질했다. 날씨가 좋네.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응. 미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수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커피를 마셔댔다. 결혼 초기엔 이런 아침이 행복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도시락을 싸주고 현관에서 손을 흔들어 주던 시간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것이 무색해진 건 그럼 나갔다 와. 수호가 일어서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미영은 뒤따라 현관으로 나가 구두를 신는 그를 바라봤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그래. 문이 닫히는 소리. 미영은 혼자 남은 거실에 서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수호의 휴대폰이었다. 식탁 위에 놓여진 채로 미영은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기야, 어제 정말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어 죽겠어. 발신자는 예쁜이었다. 미영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간 모든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최근 몇 달간 늦어지는 회식들, 주말 골프 약속들, 갑작스러운 출장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수호가. 하지만 휴대폰 속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했다. 예쁘니. 어제 정말 좋았어. 보고 싶다.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숨이 가빠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결혼 20년. 고등학교 2학년 딸 은지, 중학교 1학년 아들 민수. 함께 꾸린 이 가정이. 미영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휴대폰을. 수호가 돌아왔다. 미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여기 있어. 수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미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고마워. 없으면 일을 못해. 수호는 휴대폰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 미소가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럼 진짜 갔다 와. 다시 한번 문이 닫혔다. 미영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지난 10년을 결정짓게 될 줄은. 그날 밤 미영은 잠들 수 없었다. 수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늦었어? 응. 회식이 길어져서. 미영은 침대에 누워 수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정장을 벗고 잠옷을 갈아입는 남편. 20년을 함께 산 남자. 물어봐야 할까?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들. 예쁜이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수호가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 이혼하자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영은 눈을 감았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혹시 모르잖아. 일시적인 실수일지도. 수호가 침대에 누웠다. 등을 돌린 채, 자, 응. 미영은 대답하며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천장의 작은 얼룩.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아픈 것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침묵이 시작되었다. 3개월이 지났다. 미영은 이제 수호의 패턴을 알아챘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늦었고 토요일은 골프였다. 일요일엔 집에 있지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 은지가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예민한 나이였다. 뭐가? 전보다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이상해. 나도? 응. 웃질 않아. 미영은 거울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입가에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은지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미영은 수호의 정장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들이 나왔다. 모텔 영수증, 꽃집 영수증, 여성용품 영수증. 미영의 손이 떨렸다. 하나하나가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확실해졌네. 미영은 영수증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 미영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수호의 차가 보였다. 앞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성. 수호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다. 미영은 마트 입구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다. 수호의 얼굴이 밝았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20년 전 미영을 바라보던 것과 똑같았다. 차가 출발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수호가 들어온 것은 밤 11시였다. 늦었어? 응, 회식이 좀 길어져서. 거짓말. 미영은 알고 있었다. 오늘은 회식이 아니라 데이트였다는 걸. 고생했어. 씻고 와. 응. 수호가 샤워하는 동안 미영은 그의 옷을 정리했다. 셔츠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미영은 그 셔츠를 빨래통에 넣으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민수가 아팠다.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수호는 연락이 안 됐다. 아빠한테 전화해 봤어? 안 받아. 미영은 혼자서 민수를 업고 응급실로 갔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엄마 등에 기대어 신음소리를 냈다. 엄마, 배가 아파. 조금만 참아, 민수야. 금방 병원 도착해.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다행히 단순한 장염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미영은 혼자였다. 수호는 그 다음날 아침에야 연락이 닿았다. 미안해. 휴대폰을 못 봤어. 민수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어. 뭐, 괜찮아? 수호는 놀란 듯 물었지만 미영에게는 그것마저 가식으로 들렸다. 괜찮아. 장염이었어. 미안해. 몰랐어. 몰랐다고?
아니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미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지가 미영의 방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왜?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미영은 딸을 안아줬다. 고등학생이 된 은지지만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엄마 많이 힘들지?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딸이 다 알고 있었구나. 은지야.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참고 있어?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왜 참고 있을까? 아이들 때문? 체면 때문?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미영이 수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수호의 여자는 몇 번 바뀌었다. 예쁜이 다음엔 보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엔 내 사랑이 있었다. 지금은 천사다. 미영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 은지의 대학 입시, 민수의 사춘기, 시어머니의 간병, 가게 관리, 집안일. 수호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아예 주말에도 집에 안 있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 모임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아빠, 우리랑 있기 싫어?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은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빠도 바빠. 수호는 대충 넘어갔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서먹했다. 그날 밤 미영은 거울 앞에 섰다. 45세에서 55세가 되었다. 주름살이 늘었고 흰머리가 보였다. 체중도 늘었다. 반면 수호는 오히려 젊어 보였다. 헬스를 다시 시작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다. 다른 여자들 때문에 나는 뭐가 되었지? 미영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나는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때도 미영은 참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변화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정수호 씨 부인이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미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남편분이랑 저희 언니가 만나고 있거든요. 언니, 죄송해요. 언니가 유부남과 사귀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언니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미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결혼? 언니가 자꾸 남편분한테 이혼하라고 조르고 있어요. 부인이 모르고 계실까봐 연락드렸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결혼, 이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수호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날 밤 수호는 들어오지 않았다. 미영은 밤새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수호가 들어왔다. 미영아. 수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진지했다.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온 건가? 그 순간이 무슨 이야기? 수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영아, 나, 응, 다른 여자가 있어. 침묵이 흘렀다. 미영은 놀라지 않았다. 10년 동안 알고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그게 꽤 오래됐어. 얼마나? 10년 정도. 미영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10년. 자신이 혼자 알아왔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수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영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다. 오히려 후련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 긴 침묵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응. 수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수호를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알겠어. 미영아. 알겠다고.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영이 반문했다. 10년 동안 나 혼자 알고 있었어. 수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10년 전 첫 번째 여자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미영은 일어났다. 나도 모르겠어. 바보 같은 희망을 가졌나 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정말로.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와 민수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 엄마. 은지가 말했다. 진작 그랬어야 했어. 민수도 담담했다.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미영은 정말로 괜찮았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그런데 수호가 문제였다. 미영아, 다시 생각해보자. 뭘? 이혼 말이야.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수호는 갑자기 마음이 바뀐 듯 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미영은 황당했다. 지금까지 1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이제 정신 차렸어. 거짓말이었다. 미영은 알고 있었다. 수호는 그 여자에게 차였을 것이다. 이혼까지 하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게 틀림없었다. 늦었어. 미영아. 이미 늦었다고.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심은 이미 끝났다.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요.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있겠네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고요. 재산 분할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영을 자세히 보았다. 혹시 상대방의 불륜 증거가 있으신가요? 미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10년치 있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파일 속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영수증들, 사진들, 통화 내역들, 심지어 여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10년 동안 미영은 혼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재산의 70% 이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미영은 만족스러웠다. 수호는 계속 매달렸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수호의 이런 모습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수호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미영아,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 그래, 이사로 올라갔어. 연봉도 많이 올랐고, 수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어.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수호야. 미영이 수호의 말을 끊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돈, 지위, 그런 거. 이미 늦었어. 수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미영은 수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존중. 뭐, 나를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야. 여자로 봐달라는 거야. 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있으나 만화한 존재. 집안일 하는 기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많이 번다고? 승진했다고? 미영아, 이미 끝났어. 그 순간 수호는 깨달았다. 정말로 끝났다는 걸. 마침내 그날이 왔다. 미영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걸 완벽하게. 수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미영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호야, 앉아. 수호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왜 그래? 미영은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뭐야, 이거? 수호가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장이었다. 미영아, 이게 뭐야? 이혼 소장. 미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 미영이 웃었다. 10년 동안 준비한 거야. 수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10년? 응. 내가 첫 번째 바람을 피운 날부터. 미영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훨씬 두꺼운. 이건 뭐야? 내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 수호는 봉투를 열어봤다. 온갖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영수증, 통화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이걸 언제?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어. 미영은 담담했다. 10년 동안 너는 나를 바보로 봤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첫 번째 여자부터 지금 여자까지. 미영아, 그래도 참았어. 혹시나 해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혹시나 내가 돌아올까봐. 혹시나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까봐.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미영은 일어났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수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미영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에서 미영은 집과 예금의 70%를 가져갔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미영이 가졌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은 엄마를 어른스럽게 챙겨줬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미영은 정말로 괜찮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엄마가 행복해 보여. 민수도 말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아이들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1년이 지났다. 미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혼 재산으로 얻은 목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다. 미영 카페라는 이름을 걸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마음을 대접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대부분 미영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다. 50대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행복해요. 미영은 진심으로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라고요. 그날 저녁 미영은 오래간만에 수호의 소식을 들었다. 은지가 전해준 이야기였다. 아빠, 또 이별했대. 그래. 그 여자가 결국 아빠를 차버렸다더라.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면서. 미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왜? 10년 동안 참고 또 10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끝냈잖아. 미영은 딸을 안아주었다. 은지야, 엄마가 하나 가르쳐 줄게. 응, 사랑은 참는 게 아니야. 은지가 엄마를 바라봤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 그럼, 많이 사랑했지. 그럼 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미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다. 10년 동안 침묵했고 1년 동안 혼자 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살아있지 않았다는 걸. 그냥 존재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진짜로 살고 있다. 숨 쉬고 웃고 꿈꾸고 도전하고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 것 같다. 미영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카페에 손님들이 올 것이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미영은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말해주고 싶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3년 후, 미영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미영 사장님의 인생 상담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날도 한 손님이 왔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사장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그 여성은 미영과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외도, 혼자 참아온 시간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미영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이 물었다. 저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참다가 준비했어요. 준비요? 10년 동안 참았고 10년 동안 준비했죠. 그리고 조용히 끝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영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날 저녁 미영은 또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났다.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10년 전의 나처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분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10년의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미영은 펜을 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58세의 미영. 2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침묵, 그리고 3년의 새로운 살.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참을 때, 준비할 때, 그리고 끝낼 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의 마무리. 미영은 내일을 기다렸다.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